좀 그런 거 봐요. 온통 소방이 해도 우리가 영이 짝을 잘못 만났어. 예. 그 이제 원래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토요일만 보는데 뭐 지금은 스터디가 되겠습니까? 스터디 하러 왔지. 토요일만 봐도 스터디 하죠. 그러니까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끝나고 또 1시간 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역전의 용수한테 예. 학을 사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스터디 하면서. 그냥 같이 모여서 한 4명, 6명 그 정도 모여 그러죠. 정보 공유하면서 뭐 이런 거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내용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자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제 먼저 공부했던 사람이 좀 많이 아니까 좀 많이 가르쳐 주고 그러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모르니까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서로가 공부한 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또 이해하는 것도 서로가 다르고 하다 보면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죠.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면 바로 뭐 이제 바로는 아니고 1차에 지금은 1심이고 아무튼 1심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2심 이제 그쪽에서 항소 안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물고 늘어지고 싶으면 항소해서 2심 가는 거고. 안할 것 같습니다. 항소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분위기가 악재 같은 느낌. 일단 뭐 2심 가서 그쪽에서 별로 손해 볼 게 없으면 가겠죠. 예, 지더라도. 예, 자존심상. 지금 결국에는 뭡니까? 네. 결과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입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해야 된다는 얘기.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액 환불해라, 돌려줘라 이렇게. 환불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환불 능력은 당연히 있죠. 수십억 가지고 있는데. 원래 법인입니다. 그렇죠. 법인까지는 아닌데 그 이제 추진위원회이고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조합이잖아요. 이제 신탁회사에 돈이 있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전에 네? 원장님 설명할 때 보면은 네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그러니까 그런 거 지불했어도 개인 몇 사람한테 돌려줄 것은 있죠, 당연히. 이제 수십억, 수백억을 이제 다른 데 썼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뭐 전혀 없고 그러진 않죠. 그 사람 갚아야 됩니다. 쓴 거에 대해서. 아니 너무 초점이 흐려지는 게요. 예. 전에 재판하는 게 그 사람이 증빙 서류도 없이 도쓴 거에 대해서 걔네 들어가는 재판인지 아니면 너무 네. 물러나고 네. 새로 준비를 발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초점이 어딘지 초점이요? 예. 뭐 초점이라고 할 것은 없고 일단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판에 지면 당연히 이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 쓴 돈 다 캐내고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0명 조합원이었다 그러면은 개인당 5천만 원씩만 받았다고 해도 400억 정도 된가요? 네. 예. 1억씩 받으면 800억이니까 5천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40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지금도 뭐 돈을 계속 걷고 있고. 그러면 400억을 그동안 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땅 살 거 사고 뭐 비용 지불할 거 지불하고 그런 거 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탁회사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은행 신탁회사. 그래서 돈, 이제 그죠. 거기서 돈을 받아서 뭐 그죠. 사업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저번 이제 듣기로는 한 1억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돈 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800명 전체한테 돌려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몇 사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사람 돌려주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돌려주고 예. 그러면 조합원에서 이제 탈퇴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충원을 하면 되죠. 다른 조합원. 그러면 이제 예. 내가 돌려받고 돌려받고 탈퇴하고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조합 계속 하실까요? 안 하실 겁니까? 왜 계속해요? 근데 골치 아픈 탈퇴하려고 소송 걸었는데 돈 탈퇴하려고 돈도 그렇죠. 투자한 돈 달라고. 조합원이 되려면은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니 돌려받는데 그 사람이 돈을 자동 탈퇴죠. 잘못해서 그 사람이 돈을 네. 내고 그 사람 자동 탈퇴되고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제 조합원 탈퇴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돈 돌려달라. 그럼 그중에는 이렇게. 조합 탈퇴도 마음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난 정상적으로 했는데 뭐 조합 그러니까는 뭐 들어갈 때는 쉬어도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단계가 조건이가 맞지. 예. 뭐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수준. 진짜. 저번에 거기 이사회가 아니라 정기총회 총회 했는데 어깨들 데리고 왔다니까요. 어깨들 양쪽에 쫙 세워놓고 막 등치가 이래. 그 다 조폭들일 거 아닙니까? 등치가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압감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총회를.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럼 지금 먼저 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끝나면은 네네. 다시 나오면은 그렇죠. 이제 도면에서 해낼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재판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처음에 계약할 때 뭐 1년 이내에 조합 승인 뭐 받지 못하면 뭐 무효한다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예, 한참 2년 막 지났는데 탈퇴하고 싶으면은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예, 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뭐 그동안 비용 제하고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에 다 받으시네요. 예. 그럼 아예 원금만 받습니까? 이자가 받습니까? 이자는 아니고 내가 이제 보내준 돈. 그 용도금이 맞습니까? 내가 이제 동네 지역, 공대동에 제가 그 이제 근처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주택 이름이 봉내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그러니까 100여달이 정도면 그 동네 네네, 맞아요. 아니 어쨌든 정말 썩겠는데 잘 해결되시는 예. 그래서 뭐 판결이 이제 언제 났습니까? 어제 났어요, 어제. 어제 났으면은 2주가 또 예? 소재기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완전히 1심은 끝났어요. 아니 그 추가- 저 항소를 양쪽에서 그거 하는 게 아마 보름인가 뭐 기간 예. 이의제기하는 거. 근데 이제 2심 가더라도 이제 이길 거라고 보고 일단 1심에서 그래서 민산이 지는 것들이 네. 몇 명인데요? 예? 그렇게 나하고 둘이 했고 네? 두 명이 있어요? 예. 그 나오는 사람 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이제 또 각자 다르죠. 이제 변호사가 다르죠. 변호사가 이제 나하고 같이 한 사람은 둘이서 같은 변호사한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변호사에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서울 변호사에 했고 여러 가지니까 나는 부산에 여기 변호사한테 했는데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도 발사이빨 하나 빠지면
속이 시원하시고. 속이 시원하고 뭐 기분 이제 머리가 맑아지지 마. 이제 뭐 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돼버리고 이자만 대출 받았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 이자만. 그런 일이 근데 한두 네. 번 이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가장 좋고 심한 경우에는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돈 막 몇천만 원에서 몇억 날려먹고 공중분해 돼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경기도 이런 데뭐 빌라 뭐 그런 영화 봐도 예, 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럭저럭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가지고 설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예,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 예측보다 돈이 엄청 들어갔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공사도 뭐 중간에 스톱되고 더 부담해야 되고 막 근데 그러는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그 건축 비용이 네. 옛날부터 원가 공개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공개를 안 하면서 무조건 오른다 해가지고 또 정황대로 올릴 뿐이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알려고 해도 참 애매하지. 실제로 공개를 안 하니까 예. 어떤 공인중개사 말 들어보면 건축회사에서 세대당 뭐 4억씩 챙겼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증거기야. 아니 이제 다른 큰데.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건축비를 뭔가 공개를 안 하면은 이 문제는 국민들만 예. 나오고 네, 오늘은 802번부터 할 차례죠. 예. 예. 예, 802번에 봐보면 변형 손상 유무의 그래서 변형이 있는지 손상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유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유무라는 끝에가 유무 이렇게 끝나는 게 그래서 앞에 변형 손상이 있는데 손상만 대표로 이렇게 써보면은 손상 유무의 그래서 답은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 그 다음은 살수 장애 여부의 여부인데 그래서 여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부가 장애 여부의 장애 살수 장애 그래서 답은 헤드 살수 장애 여부의 그다음 804번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이제 헤드 설치가 적정한지 헤드 설치 어디에 헤드 설치 그래서 답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 부위 이제 적정 여부 중에 설치고 설치 적정 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그 다음도 헤드 설치 적정 여부인데 여기는 측벽형 측벽형 헤드 설치가 적정한지 측벽형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 차폐판 설치 여부 그래서 설치
여부인데 설치 여부인. 그래서 답은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 차폐판 설치 여부인. 그래서 제목은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점검 항목.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점검 항목이. 그 다음에 이제 807번은 이제 가압 송수 장치 및 개방 밸브 정상 작동 여부인. 여부인데 이제 작동 여부고.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 펌프하고 개방 밸브, 개방해주는 밸브에 정상 작동하는지. 답은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물분무 소화 설비인데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하고 개방 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물분무 소화 설비가. 그 다음에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여부인데 설치 여부죠. 설치 여부. 그래서 답은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 기동장치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에다가 그 표지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 물분무 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그 다음은 이제 화재 감지기의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 송수 장치 및 개방 밸브 정상 작동 여부. 그래서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헤드가 개방이 되면 이제 경보를 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보 발하고 나서 가압 송수 장치하고 개방 밸브도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자동식 기동 장치는 물분무 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 장치는 이제 화재 감지기나 헤드 개방 이렇게 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식 기동 장치는. 제목은 물분무 소화 설비 기동 장치 점검 항목이었어요. 기동 장치가 수동식 기동 장치가 있고 자동식 기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점검 항목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그 다음은 이제 제어 밸브 표지 설치 여부. 이것도 설치 여부인데 이제 표지 설치 여부죠. 그래서 제어 밸브 표지인데 제어 밸브 표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답은 제어 밸브 설치 위치 적정. 제어 밸브 그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표지 설치 봐주고. 그래서 답은 제어 밸브 설치 위치 적정. 제어 밸브 설치 위치 적정.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의 제어 밸브죠. 그 다음은 수동식 개방 밸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그래서 적정 여부인데 위치 적정 여부네요. 위치. 처음 나왔네요. 적정 여부인데 위치. 위치가 괜찮은지 위치 적정 여부. 그래서 답은 자동 개방 밸브. 그래서 자동 개방 밸브하고 수동식 개방 밸브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의 여부인데 설치 여부의 그래서 시험장치 설치했는지 답은 자동 개방밸브의 그래서 자동 개방밸브하고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제목은 물분무 소화 설비 제어 밸브 등 점검 항목이 그래서 제어 밸브하고 자동 개방 밸브하고 수동식 개방 밸브의 이것들을 제어 밸브 등 그렇게 했습니다. 제어 밸브, 자동 개방 밸브, 수동식 개방 밸브의 그 다음은 이제 813번에 변형 손상 유무 유무인데 아까 손상 유무에 손상 유무인데 그래서 답은 헤드의 이제 물분무 헤드인데 헤드 변형 손상 있는지 헤드 변형 손상 유무 그 다음은 장소, 상태, 적정 여부의 이제 여부인데 적정 여부네요. 여부인데 적정 여부의 그래서 장소하고 상태가 적정한지 답은 이제 헤드 설치 위치 그래서 헤드 설치 위치하고 장소하고 상태가 적정한지 이제 그걸 보라는 겁니다. 헤드 설치 위치, 장소, 상태, 물분무 헤드. 그 다음은 전기 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의 여부인데 적정 여부인데 이제 거리라는 게 또 새로 나왔네요. 적정 여부인데 거리가 괜찮은지 거리 적정 여부의 그래서 전기 기기하고 헤드 그 거리가 적정한지 답은 전기 절연 확보 위한이 전기 절연 확보 위한 전기 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에 그래서 제목이 물분무 헤드 점검 항목 물분무 헤드 점검 항목 그 다음에 이제 816번은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의 이제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나 스트레이너 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 답은 수온의 수질 수온의 수질이 괜찮은지 또 필터하고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설치 여부였고 그 다음은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똑같은데 이제 위치가 다를 것이고 답은 주배관 유입측 주배관 유입측에 필터나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배관 유입측 그걸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정 여부인데 수온의 유효 수량 적정 여부네요. 수온의 유효 수량 유효 수량이 적정한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도 적정 여부인데 첨가제의 양 산정이 미분무에 있어서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한지 적정 여부
그래서 제목이 미분무 소화설비 수원 점검 항목입니다. 미분무 소화설비 수원. 이제 그 다음은 820번에 배액 밸브 설치 적정 여부. 이제 배액 밸브는 그 수용액을 이제 배출하는 것을 배액 밸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포소화 설비하고 관계가 있고 적정 여부인데 설치 적정 여부. 배액 밸브 설치 적정 여부. 답은 송액관 기울기. 이제 수용액이 지나가는 관을 송액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송액관 기울기하고 배액 밸브 설치가 적정한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 송액관 기울기. 그 다음에 요가 장치의 상태 확인. 요가 장치, 뭐 필터 스트레이너 그것이 되겠죠. 요가 장치. 답은 펌프의 흡입측 배관이. 그래서 펌프 흡입측 배관에 요가 장치가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이. 그 다음은 설치 적정 여부인데 이제 성능 시험 배관. 설치 적정 여부의 성능 시험 배관이. 소화 설비도 이제 펌프가 있고 성능 시험 배관이 있기 때문에 성능 시험 배관 적정 설치 적정 여부의. 이제 그 다음은 상태 적정 여부인데 적정 여부 중에 상태가 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상태 적정 여부. 상태 적정 여부. 그래서 답은 동결 방지 조치. 동결 방지 조치 상태가 적정한지 적정 여부. 그 다음에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의 이것도 상태 적정 여부. 그래서 이제 답이 다른 설비 배관하고 이제 구분이 가는지 그걸 봐주라는 거죠. 제목은 포소화 설비 배관 등 점검 항목입니다. 배관하고 관련된 것들 점검 항목이. 그래서 대부분 소방 시설용 배관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구분이 가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는 다른 거 다 잘 돼 있는데 점검을 해도 이렇게 고장난 게 2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점검을 했는데 고장난 게 2개 있을 정도면 거의 없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건물인데 배관을 봤더니 전부 다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소방 배관도 시커멓게 돼 있고 다른 배관도 시커멓게 돼 있으니까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예, 이제 오게 튀더라고요. 그런 건 지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이제 정식대로 하면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끔씩 또 시설 관리 측면에서 네.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눈에 확 안 띄니까. 저기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일본계 기업이 회사 건물이었거든요. 신발 관련 일본 회사였는데
강서구에 있는데 그 건물 자체도 우리나라 이렇게 건물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 설계 자체가 모양새 자체가 원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 뭐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층고도 높아요. 그리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자리를 넓게 써요. 예? 이제 그 오피스 쪽인데 그래요. 신발 연구하는 연구센터였어요. 예, 연구센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일하는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사람들이 넓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하고 그 전체가 냉방 시설 한꺼번에 되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고 예, 직원들 편의 시설 다 돼 있고 예, 막 그 헬스장부터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일본색이 좀 있는 설계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나 출입 못하고 카드 있어야 출입하고 예. 아무래도 뭐 예, 보안도 있고 뒤에 이목표가 좀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배관 하나가 이제 5개 T이더라고요. 다른 거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에어프레시나 연기 네. 그런 거로 표현이 엄청 예. 그 다음에 이제 825번은 변질 여부인데 이제 포소화설비에서 이제 포약제 변질 여부의 포약제 변질 여부. 그 다음은 설치 상태 및 저장량 적정 여부의 그래서 적정 여부인데 이제 저장량이 또 하나 나왔네요. 저장량. 그래서 답은 이제 액면계 또는 계량봉 그렇게 되네요. 이제 포약제하고 관계해서 액면계 또는 계량봉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상태하고 저장량이 적정한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설치 여부인데 그라스 게이지네요. 그라스 게이지 설치 여부에 그 다음에 저장량의 적정 여부인데 포소화 약제 그래서 826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포소화 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그래서 제목이 포소화 설비 저장 탱크 점검 항목입니다. 저장 탱크에 포소화약이 있거든요. 같겠죠? 왜 이리 났지? 그 다음에 이제 829번은 가압송수 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소화약제 혼합 장치 기동 여부에 기동되는지 이제 여부인데 기동 여부 새로 나왔네요. 기동 여부에 기동이 되는지 기동 여부에 그래서 답은 직접 원격 조장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접근성 확보, 설치 높이, 보호장치 설치 적정 여부에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지 설치 높이 보호장치가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건데 답은 기동장치 조작 부에
예, 기동장치 조작 부위. 그 다음은 기동장치 조작부 및 적결구 표지 설치 여부의 설치 여부인데, 네, 여부인데 설치 여부의. 그래서 표지가 있는지, 그래서 답은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수 적결구 인근에 표지가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것이고, 설치 개수 적정 여부, 설치 개수가 적정한지, 그래서 적정 여부 중에 개수가 또 처음 나온 것 같네. 적정 여부인데 개수이 앞에다가 적어보면 개수. 그래서 답은 수동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개수가 적정한지. 제목은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점검 항목이었습니다. 수동식 기동장치. 그 카이에 이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포소화 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KP22 봤습니다. 예, 예. 멋있게. 실제 거기 이제 실제적인 모습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전투기가 안 크죠? 예, 예. 그러니까는 막 화면에서 보면 막 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화면은 클로즈돼서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예, 뭐 FA 50인가? 35. 35? 아니 그게 아니라 50짜리가 뭐가 있죠? FA50이 맞나요? 네, FA 50? 옛날에 뭐 예. 그 훈련기가 뭐죠? 50짜리가 T 뭐 있나요? 네, T50. T50인가? 예. 그것도 2대인가 보이고 막 이제 도색하려고 이제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새 그거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투기도 도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색하는 곳은 페인트니까는 인화성이잖아요. 네. 거기에가 포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고정포 방출 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천장 봤더니 그 방출구가 수십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간격은 한 3m가 안 될 것 같아요. 방출구 간격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프로펠러 형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선풍기 그런 날개처럼. 그러면은 수용액이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것이 돌면서 바람을 넣어주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아마 거품 형식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기는 인화성이니까 도색하는 곳은, 예. 그러니까 포가 가장 좋죠. 예. 스프링클러 그런 거, 옥내 소화전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공장이라고 보고, 그 옆에는 이제 사무실은 아니지만 이제 또 그 믹싱 룸이라고 있었어요. 아마도 믹싱 룸이 페인트를 믹싱한다 그런 말이지 않나.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인화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고정포가 있는 건 아니고 장소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거기는 포 헤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헤드가 이만해가지고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있어요. 헤드 자체가 이제 사진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아마 그 이제 포 헤드를 통해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는 같은 포여도 그 도장하는 곳은 공간이 굉장히 넓고 크니까 전투기가 막 2대, 3대 있으니까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달려 있었고,
이제 믹싱룸 쪽에는 공간이 작으니까 헤드가 포 헤드가 달려 있었고, 근데 그 옆에는 또 사무실이었어, 사무실. 같은 건물인데, 근데 이제 사무실에는 포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었어요.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고, 이제 옥내 소화전이 이제 사무실 쪽에 이렇게 옥내 소화전이 있고, 그래서 펌프실에 가봤더니 펌프 한 대를 사용하는데 겸용이에요, 겸용. 포하고 스프링하고 옥내 겸용. 네. 네. 그래서 이제 충압 펌프가 있고, 거기가 충압 펌프가 있고, 이제 주 펌프가 세 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 펌프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배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 펌프 1번이 돈다. 불이 나가지고 주 펌프 1번이 돌면은 그 펌프가 옥내 소화전으로도 가고 스프링클러로도 가고 포로도 가는 거예요. 네, 네, 배관이 이제 펌프에서 나와서 배관이 옥내 소화전 배관 따로 가고 스프링클러 배관 따로 가고 포 배관이 따로 가니까 네, 그렇게 겸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옥내 소화전 물 틀면은 이제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는 물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펌프에서 보내준 물이 그대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포는 이제 일반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관 하나 통해서 이제 감지기가 작동하면 거기에 밸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일제 개방 밸브인데 열리면은 물이 통과해서 이제 포 저장 탱크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펌프에서 이렇게 물이 간 다음에 그 물이 이제 약제 탱크를 가압을 해줘요. 그러면 안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 안에가 포수화 약제가 들어있죠. 그러면 물이 가압을 해주니까 이 약제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약제가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밀려 나오면서 이제 펌프에서 온 물하고 만나죠. 예. 그래서 한쪽은 물이 가압을 해주고 가압해주면 약제가 이렇게 나와서 배관의 물하고 만나서 이제 포 헤드로도 가고 방출구로도 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방호구역이 4군데, 5군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믹싱룸이 하나의 방호구역이었고, 이제 도장하는 곳이 이제 4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구역이 다르다라는 것은 배관이 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믹싱룸으로 가는 배관, 이제 하나는 4개가 이제 도장 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배관이 4개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제 그때 밸브가 열려서 이제 헤드로도 가고 고정포로도 가고, 평소에는 여가 포 수용액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평소에는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막고 있으니까 1차 측은 물이 있는데 수용액이 있는데 2차 측은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어 있다가 이제 감지기가 작동하고 일제 개방 밸브가 작동하면 그때 이제 수용액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펌프실에 메인 밸브가 하나가 있고 포 메인 밸브 열어주면은 그게 가서 저장 탱크의 수용액하고 만나서 약제하고 만나서 수용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밸브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밸브가 열리면은 수용액이 또 가는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펌프가 3개이고 충압이 1개 됐는데 네.
그래서 충압 펌프는 말 그대로 압력을 채워주는 펌프이고, 주펌프 1, 2, 3번은 이제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2번, 3번이 더 있는 거죠. 예비 펌프죠, 예비 펌프.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라 1번 펌프가 돌아줘야 되는데, 돌았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 안 한다거나, 돌았는데 이제 2번, 3번은 펌프 용량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1번 펌프가 좀 용량이 딸린다 싶으면은 2번도 도는 거예요. 예. 또 1번, 2번이 이제 고장나서 안 돌면 3번이 도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약간의 스탠바이 개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비 펌프가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5개 T가 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밸브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맞잖아요. 개폐 밸브가 이제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였는데, 눈으로 보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하려면 잠궈야 되잖아요. 잠글려고 하는데 안 잠겨. 여기서를 꽂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잠겨 있었어요. 네. 잠겨 있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었어요. 표시는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반대로 그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잠기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열렸죠.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해놓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겠죠.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부터 그게 이제 잘못 만들어져서 왔죠. 열려 있으면은 열려 있다라고 표시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해놨죠. 반대로. 그 노란색, 검은색. 네, 맞아요. 노란색, 빨간색. 야, 근데 그게 한 개도 아니고 3개가 그랬어요. 3개가. 공연에서 그럼 원장님이 가시시는 거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점검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 관계자도 그동안 뭘 점검했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직접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반응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소방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점검을 계속 해줘야 그게 그 전에 못 찾은 것을 또 찾아서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공할 때 감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해줬어요. 좀 쉬었다가 하죠.